관련 6월 34번 이거 했죠?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이거 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할게요. 했어? 우리 여기 했어요? 어떠지? 34번까지 했어? 안 했는데? 그때 안 왔는데 선생님이 좀안 해주셔가지고 다 했어요. 이게 영상 올렸는데 그리고 안 올렸나? 올렸네. 일단 34번 같이 할 거고 이번 주에 아침에 오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수업을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저녁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로 옮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앞쪽으로 좀 당길 거예요. 원래 평소대로 6시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좀 당겨서 빨리 끝내고 여러분 좀 쉴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다른 선생님들 수업이 있지 않아서 너네랑 나랑만 시간을 조절하면 되거든. 그래서 앞에로 얼마나 앞이냐면 뭐 한 오전 오후 넘어가는 시간 정도 11시, 12시, 1시, 2시 뭐 이때쯤에 해가지고 하루를 좀 여유롭게 가져야 되잖아요. 6시 뭐 이렇게 하면은 앞뒤로 좀 학원 온다는 생각에 뭐 별거 못하다가 학원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다시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목요일이랑 우리 토요일에도 시간 있으니까 얘기해서 이번 주에 일요일날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때 계속 버티려고 했는데 너무 좀 힘들어서 못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로 좀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자, 34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목표는 오늘은 꼭 4개를 봐야 돼요. 오늘은 4개를 볼 예정이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34번도 그 다음 번호 이제 9월 거에 31번을 안 보고 34, 32, 33, 34 이렇게 이제 볼 예정입니다. 6월달 우리가 거의 다 끝나가죠. 2월이 끝나면 빈칸추론도 끝난다는 생각을 좀 빨리 갖고 있어야 돼요. 2월달 끝나게 되면 다른 컨텐츠를 시작해요. 1, 2, 3 이렇게 다 모두 다 다른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12월 1월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3월달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내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신 때는 약간 내신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들아. 요양문이라던가 어휘 문제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3월, 4월 동안은 선생님이 좀 첨삭 시간도 좀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교적인 부분에 대한 걸 좀 채워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상태로 좀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 물론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학업적인 부분으로 많이 좀 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좀 할게요. 자, 이제 34번인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제 해설지를 보지 않고 이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단계를 2단계로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뭐 단어장이나 아니면 다른 책이나 핸드폰으로 해설지만 가려놓고 빈칸 분석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당연히 1분 안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고 거기 단어가 지금 엄청 많지. 단어를 보면서 하세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난이도를 자기가 올리고 싶으면 단어도 안 보고 해보시면은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단어를 보고 만약에 문제를 풀잖아? 그럼 좀 쉽게 느껴질 거야. 알겠지? 그니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너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계속 문제를 풀라고 할 때 단어를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정답률이 조금 더 높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내가 빈칸 추론을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시험을 보니까 졸라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단어를 다 알고 풀면 힘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그 단어를 모르고 풀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난이도는 자기가 스스로 설정해보도록 하고요. 자,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먼저 빈칸 먼저 보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서 골라보세요. 시작! 시간이 길지 않아요. 1분 30초의 시간이.
자, 거기까지 골라야 돼. 답을 틀려도 찍어. 일단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실력이 오른단 말이야.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뒤에 거는 2단계.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선택지를 줬잖아. 빈칸을 분석하고 나서 보기를 보든 말든 본인이 그건 하고 싶은 대로 취향 따라 골라라. 근데 빈칸을 봐야 되는 건 가장 먼저인 거야.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넣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럼 봐봐. 이만큼이지? 아니네. 이만큼이지? 자, appreciate 빈칸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중3 때까지 appreciate라는 단어가 학교별로 진짜 많이 나와요. 대화문에서. 어떻게 의미로 나오냐면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감사하다, 고마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진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진가를 알아보다 라는 의미예요. 진가를 알아보다, 뭐 진가를 알아차리다. 그지? 그곳에 우리가 찐을 알아보다라는 얘기죠. 빈칸이라는 진가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그것은 can correct 뭐를 할 수 있냐? 올바르게 수정을 해줄 수 있고 바로 잡아줄 수 있게요. Our first notions, notion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 우리의 잘못된 무엇?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오브가 있으니까 how we se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지금 박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줄 수가 있다랍니다. 뭘 하면? 빈칸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게 되면. 오케이? 그럼 뭘 알아봐야 되는 건지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당연히 빈칸에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겠죠. 뒤에 있는 부분이요. 가보자. 자, people love heroes. 시작하자마자 어떤 말을 쓰냐면요.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로 물꼬를 틀었어요. 그렇죠? Individuals are given credit. 자, 보세요. 수동태예요. BPP. 그지? 자, 개개인들은 받는다. 무엇을? 공로를 받는다.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는다라고요. 뭐에 대한? Major breakthroughs. 가장 주요한 어떤 발견 업적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답니다. 근데 누가요? 개개인들이 인정을 받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은 개개인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다랍니다. 라고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유명인 저명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시를 주는 거겠죠. 무슨 예시를 주냐면 개개인들이 주요 업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요. 그러면은 Mary Quill이라는 사람이 is treated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treat하게 되면 우리가 첫 의미로 치료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 근데 두 번째 의미들로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대우하다, 뭐 대접하다, 혹은 그냥 어떻게 대하다. 내가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 엄마가 나한테 잘 대해줬다. 뭐 그런 말 쓸 때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의 의미는요, 퀴리 부인은 is treated 어떻게 됐냐면 대접을 받는다,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대해진다 따위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as if. 자, 진짜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as if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친구냐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것보다 가로 열고 가정법,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오케이? 가정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if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성향을, 그러니까 성향이라기보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모양새만 as if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만약 뭐뭐라면이잖아. 근데 이거는 마치 무엇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 그대로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치 그녀가 혼자서 작업을 한 것처럼 여겨지고 대우를 받는답니다. To discover radioactivity, 방사능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혼자서 작업한 것처럼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다? 사실과 반대의 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녀는 혼자서 작업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뉴턴도 요게 지금 같은 말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거야. 배우를 봤는데 마치 he discovered 그가 발견한 것처럼 the laws of motion by himself.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왔죠. 그가 자기 스스로 어떤 물리 법칙에 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혼자서 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개개인들이 공로를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고 이들이 뭔가를 발견을 한 걸 있는데 그것을 공로를 인정을 받는데 마치 혼자 발견하고 혼자서 작업한 것처럼 공로를 인정받는데요. 그 말은 에지프로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을 반대로 무조건 써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혼자 한 것처럼 보는 게 잘못된 거야.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야? 함께 이룬 것. 그치?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말 가지고 반대말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함께 이룬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가를 알아본다면 이 사람이 혼자서 방사능을 발견한 게 아니고 물리법칙을 뉴턴이 혼자 발견한 게 아니다. 다 같이 함께 한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보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지? 뒤에 것까지 읽으면 확실하게 저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The truth, 진실은요. is that 미안해요. In the real world,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요. Nobody operates alone. 왜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치?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또 했으니까 이 말에 들어갈게. 이것의 반대말이다.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혼자서 작동한 게 아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가를 알아본다가 되는 거겠지. 됐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이제 그 보기를 똑같이 찾았어야 돼요. 뒤에 거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었을까 싶어서 내가 뒤에 거 한 번만 슬쩍 읽어볼게. 자, 과학자들은 not only have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labs, 실험실을 with student, 학생들과 어떤 학생들, 이거 오늘 나온 단어 아닌가? contribute? 그죠? 아닌가? 내가 아까 살짝 본 것 같은데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critical ideas,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기여하거나 공헌하는 그런 학생들과 함께 실험실을 가지고 있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But also 또한 have colleagues, 또한 누구도 있다? 동료들도 있다랍니다. who are doing similar work, 비슷한 작업을 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비슷한 사고를 가진 동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없다면 The scientist would get nowhere.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동료들과 자기한테 중요한 생각을 해주는 학생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업적이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까? 과학자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혼자서 모든 걸 발명한 게 아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몰랐으니까 진가를 알아봐야 되잖아. 알아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개념이 바로 잡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럼 핑크 한번 보자. 자, 여기 왜 이렇게 3점짜리로 오답이 많이 나오느냐? 아마 어떤 특정 단어 하나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답을 바로 얘기하면 이 단어를 학생들이 많이 몰랐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도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연이 있지, 그치?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쓰인 단어는 얘로 쓰인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 속성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거 봐봐. collect는 수집하다 얘들아. 그지? 수집을 하면 수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만 수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수집한다는 말을 하나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분필을 수집했어라고 했는데 분필이 하나밖에 없어. 보통 그런 개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생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collective라고 단어가 바뀌면 집단의가 됩니다. 혹은 집단적인 이해되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적인 속성, 지식의 집단적인 속성. 혼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식에 만들어졌다.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개념. 한 사람이 뭘 만들었다는 뭐 전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만든 사람은
그들이겠지만, 그치?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누군가는 있겠지만 모든 부품을 그 사람이 다 만든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서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라고 하죠. 시행착오의 과정 절차들을 알아보면 changeable patterns of nature 자연의 변화할 만한 패턴들 그리고 academic superiority 자, 이 단어 좀 알아두죠. 이제 2학년이 되면 내신에서 아마 이 친구가 등장을 할 거예요. 제가 저렇게 명사형보다 형용사형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할 텐데 반대말은 inferior라고 하고요. 그리고 superior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형용사고요. 이 친구가 우세한이라는 뜻이고 얘가 열등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모의고사에 등장을 하면 반이어로서 학교에서 넣어놓습니다. 오케이? 열등한, 우세한 그걸 놔두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학업적인 명사형이에요. 우세함. scholars, 학자들의 학업적인 우세함, 그치? 학업적으로 똑똑하다라고요. 그러니까 diversity of scientific theories, 과학적인 이론들의 다양성 이것들을 알아보냐? 아니라 집단적인 속성을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혼자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왜 꼭 해주고 싶었냐면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가정법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가정법에 들어있는 말들을 반대로 찾아내야 되는 게 답일 확률이 높아.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정법으로서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어. 근데 as if는 누가 봐도 모양새가 너무나 뚜렷하니까 잘 알거든? 이거 잠깐만 설명해볼게 얘들아. 자, 가정법이라는 세계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정법의 세계관에서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시제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비동사를 쓰고 싶으면 무조건 were 고정입니다. 그지? 이거는 그냥 가정법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as if she were 가 아니라 she were my teacher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녀가 내 선생님인 것처럼 뭐 어떻게 했다. 앞뒤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썼다라는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다?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한마디만 몇 개 덧붙일 건데 요 말은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 그냥 깔끔하게 이거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이해했는데 이것 때문에 앞에 것까지 다 영향력을 받지 말고 as if라는 친구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리고 앞에나 뒤에 무조건 어떤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He talks, 그가 얘기를 해. He acts, 그가 행동을 해. 마치 이거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마치 그가 유명했던 것처럼, 마치 그가 공부를 되게 잘했던 것처럼 얘기를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얘가 이제 어느 부분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 그럼 잘 들어봐. 가정법의 세계에서는 과거 시제가 시작 시제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드리지 않으면 무조건 과거 시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봐. 앞에 시제가 뭐야? 현재지. 그러면 이것도 얘가 기본 시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시제를 보통 따라가요. 알겠죠? 기본 시제를 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고 똑같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과거 시제 써있다고 해서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과거로 되어 있다면 똑같이 이것도 과거예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가정법 과거라는 설명을 너네가 들을 때 항상 어떤 말이 수반이 되냐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문법책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여기에 과거 시제가 쓰여 있으면 이거는 이꼴 현재 시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럼 여기 탁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얘기했다. 마치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맞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s if가 조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이건 이해해야 돼. 그냥 가정법이든 가정법 as if든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달아놓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과거 완료를 사용하니까 과거 완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내가 이걸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아 과거 완료라는 애가 시제에 있는 애인데 시제에서 과거 완료가 무슨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냐면 시제에 대한 차이를 주기 위해서 시제에 대한 차이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애야. 영어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잘 들어봐.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시제를 앞에 있는 시제랑 뒤에 있는 시제랑 차이를 벌리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런 상황이 항상 생겨요. 영어에서. 그랬을 때 이 과거 완료라는 친구를 쓰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있는 to 부정사라던가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라던가 전치사 뒤에 ing를 꼭 써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얘네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to 부정사 뒤에 내가 과거를 쓰고 싶다 그래서 to, was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무조건 비동사를 써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시제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말한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시제에 대한 차이를 벌리고 싶다. 그럼 뭘 쓴다?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 대신 과거 완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야. 너네 그 시제 쓰려면 내 이름을 갖다 써라. 그래서 이름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는 말이 가정법 과거 완료,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이런 말들을 듣잖아? 그러면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얘기야. 알겠지? 되게 간단한 개념이야. 그 갖다 빌려 썼으니까 내 이름 써라 이런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어떻게 생겼냐면 if 주어 had pp 이렇게 나온다고. 너무 쉽잖아. 그 뒤에도 주어를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 그리고 또 얘를 써야 돼. 근데 조동사를 쓰게 되면 뒤에 뭐를 써? 동사의 원형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 들어간 건 다 과거 완료를 쓴 거야.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 거야. 그럼 얘는 뭐다?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 라고 생각해서 글을 읽으면 돼요.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as if는 어떻게 됐겠어? as if 주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had pp 이렇게 나오겠지.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알겠지? 얘도 이렇게 나오면은 과거 완료 썼다라고 하게 되면 아 이거 과거 사실의 반대구나.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 왜냐면 앞에 주절이 있으니까 걔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 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건 이해해야 돼. 알겠죠? 가정법의 세계관에서는 시제가 두 개가 있다더라. 그리고 현재 시제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나는 분명히 if를 보고 주어를 쓴 다음에 현재 시제를 이런 것들을 썼던 걸 본 적이 있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다? 그럼 가정법이 아니라 그건 조건절이 되는 거야. A 하면 B 이렇게 그치? 뭐 잘하면 뭐 해줄게 하는 건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그쵸? 보통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위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올바르게 가정법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과거형이 나오고 여기는 현재잖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건 같은 시제잖아요 사실상. 오케이? 그쵸? 넘어갈게요. 32번으로 18년 9월 32번으로 넘어가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끝나고 물어보면 됩니다. 바로 빈칸 먼저.
틀려도 돼요. 봐야 해요. 그리고 할게요. 자, 비카 먼저. B야. 여기에 되게 큰 힌트가 들어있어. 잘 봐봐. observation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세트로 나처럼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연구조사, 실험, 관찰, 보고서, 통계가 등장을 했구나. 그지? 그럼 얘네들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냐? 그것에 내용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가 소재를 좀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떠한 관찰이 있어, 얘들아. 그지? 어떤 실험에 관련된 약간 분위기를 갖고 있는 관찰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관찰이 있는데 그 관찰이 revealed, 보여준대. 보여준다는 것이 결과인데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보여준답니다. 그죠? 그러면 빈칸이라는 게 what the primary cause, 이 primary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초기의, 최초의, 그죠? 처음 시작한 건 중요한 거예요. 초기, 최초, 주요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최초, 원시 이렇게도 씁니다. 다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지, 그지? 그럼 가장 초기의 cause, 원인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은 봐봐, 여기다가 원인을 넣어놨거든. 그럼 우리는 원인이라는 게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인과로서 결과가 있잖아. 그럼 지금 이 빈칸에 나와 있는 게 원인이래. 그럼 우리는 앞이든 뒤든 실험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실험 결과의 원인이 얘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인을 딱 한 번만 언급을 시켜놓고 앞뒤에다가 결과를 박아놨어. 그럼 우리는 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뒤에 한 번 더 뭐가 나온다? 이 실험에 나온 결과의 원인이 한 번 더 언급이 된다. 괜찮아? 올라가 볼게. 일단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자, 어떤 관찰이 있는지, 그지? 그리고 그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등장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이 32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verbal and non-verbal signs are not only relevant. 앞에가 안, 근데 또 나오네. Not only relevant, but also significant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입니다. 버벌이라는 게 언어적인, 입 밖으로 나와서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non-verbal 하게 되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익숙해지자. 언어적 말로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비언어적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signs, 신호들입니다. 말을 하지 않든 걔네들은요. not only relevant,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significant, 중요하다입니다. 중요하대. 어디에?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라는 말이 교차를 하는 거지. culture 하게 되면 문화야. 문화가 교차를 한다라는 거는 다른 문화가 만나니까 교차를 하는 거야. 맞아? 그럼 문화가 다르다라는 말은 나라가 다르다라는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요. 우리는 지금 같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터컬처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어쨌든 그 신호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이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한테 약간 알 수 있을 거잖아. 이해됐지? 자, the breakdown of them, 그것들을요. 즉 비언어적, 언어적 신호들이라는 것을 분석은 helps to identify,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도와준대요. 뭘 알아보냐면 aspect, 측면이나 양상 of conversation,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좋은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호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면을 알아볼 수 있게 도움을 준대. 괜찮아?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가요. 자, here is an excellent example. 대놓고 예시를 주겠다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이게 얼만큼 중요성을 가진지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주겠죠. 근데 그 예시에는 관찰이 들어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자, newly 새롭게 hired 고용이 된 인디안 and 파키스타니 어시스턴트가 있대요. in a staff cafeteria에
직원 식당이죠. 히트스로 에어포트라는 공항입니다. 거기에 새롭게 고용된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보조들이 있었대요. 그죠? 인도나 파키스탄도 아시아예요. 자, 그 사람들은 종종 perceived 어떻게 되었다? were often perceived 인지가 되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졌대요. 무엇으로써? as rude 무례하거나 or uncooperative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여졌답니다.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Pioneer supervisors, 매니저, 관리, 감독관들이 되겠죠. 그리고 에어포트 스태프, 공항 직원들에 의해서요. 반면에 the Indian and Pakistan women, 근데 인도랑 그 파키스탄 여성들은 complained of discrimination, 바로 인종 차별에 관련돼서 불평 불만을 했다랍니다. 오케이? 자, 공항의 직원들은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무례하지?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일을 왜 이렇게 못하지? 일을 왜 이렇게 협조적으로 안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땠대? 저 사람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인종차별하지? 라고 했다랍니다. 지금 intercultural conversation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맞죠? 공항 직원들은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결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 그 파키스탄 보조들은 인종차별한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리고 빈칸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 뒤에 나오겠네요. 그치? 가볼게. 자, when the staff ordered meat. 자, 그래서 과정이 내용이 나옵니다. 관찰에 대한 내용이요. 스태프가 고기를 주문을 했대요. The cafeteria assistant. 그러면은 그 보조들이요. 이 사람들이겠죠. was supposed to be supposed to 동사에 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되어 있다예요.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직원들이 주문을 받았으면 ask them, 그들한테 물어봐야 된답니다. 룰이래요.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some gravy. 무엇을 그들이 좀 만든 소스를 먹을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대요. 고기를 시키면요. 그쵸? 우리 가로테리아에서 시키면은 뭐 콜라를 드려요, 뭐 음료를 뭐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거래. 그쵸? 그랬는데 instead of saying gravy with a rising intonation 이렇게 나오지. instead of가 나왔다라는 건 뒤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라고 나왔으니까 saying gravy라고 물어보는 거 대신에 뭘? 올라가는 intonation이에요. 올라가는 억양으로요. 즉 gravy라는 발음을 할 때 gravy 이렇게 물어봐야 됐다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가 되는 거겠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Asian assistant는 would say 이렇게 말하곤 했다랍니다. gravy with falling intonation. 어떻게? 떨어지는 억양으로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를 하지? 저 소스 먹는다고 얘기할 거를 조금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일을 할까? 기분 나빠. 근데 반대편으로 일 졸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인종차별하지? 아시아 사람이라 그런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거기 바로 다 붙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intonation patterns라고 되어 있어서 5번밖에 답이 없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 근데 어렵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뭘 바라봐서 글을 이제 전개를 시켜야 되는지를 원하는 거야. 항상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은 어려워져. 근데 이런 힌트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 힌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바라봐야 돼.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을 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본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어. 나중에 10문제씩 못 푼단 말이야. 그치? 자, 계속 다른 것 좀 봐볼게요. 인플레이션, 억양의 패턴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food preference, 음식의 선호도, first impression, 첫인상, moral standard, 도덕적인 표준들, frequent pause, 너무나 자주 pause, 모를 때 pause, 멈췄대요. 말을 하다가 떠듬떠듬 잠깐 멈췄나? 그런 건가 봐요. frequent pause 했으니까 잠시 중단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달라서, 그치? 결과가 뭔지 생각해봐서 그 원인을 찾아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인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주문을 할 때 생긴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생겼다라고요. 왜냐면요,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톤으로 얘기하는 건 아시아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말투였고 올라가는 톤으로 하는 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톤이었어요. 근데 서로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아시아 사람이 이렇게 직원들이 있었을 때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아 얘네들이 원래 그런 문화니까 그런 측면을 알 수가 있잖아. 양상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너네들도 문제를 풀 때 뒤에 거에 대한 생각을 열심히 가져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위에 거에 한 번 더 읽어봐봐. 글이 더 잘 이해가 돼. 오케이? 넘어갈게요. 33번. 오케이? 해설지 보지 말고 단어는 선택 50% 보고 빈칸 먼저 보고 이거는 단어 봐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시간 조금 더 줬어. 조금 더 줬는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아마 좀 글 읽으면서 방향을 많이 잃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자, 여기 봐봐. Besides faraway things 라고 얘기를 하네요. 멀리 있는 거죠.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그 이외에도 오케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외에도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멀리 있는 것도 그렇고 even the immediate object, 즉각, 즉시, 즉각적인 물체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반대말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도 around us,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물체들도 빈칸이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외에도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지?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것도 같은 것처럼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럼 이 말과 얘가 쓰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도 사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because가 나왔다는 거는 because가 들어있는 문장이 원인이야. 그치? 그럼 because가 없는 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건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지.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there is still a time lag, 여전히 시간적인 lag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시차라고 하죠, 우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에 대해서? For the reflection, 반사요. 무엇의? Of light, 빛의 반사랍니다. To reach our eyes, 우리 눈에 도달하기 위한, 도달하는 빛의 반사에 있어서 시간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빈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똑같이 인과가 한 번씩 더 언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그지? 그러면 시차가 있다.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시차가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걸 찾아야 돼. 이해됐니 말? 우리 눈에 시차가 있다, 빛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가보자. Science can only tell us. 과학이라는 것은요, 오직 우리에게 how the world appears to us.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만 설명해 줄 수 있대요. 그리고 not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not 이거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고 라는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위에 있게 not how it is independent of our observation of 우리가 세상의 관찰에 independent 떨어져 있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관찰이,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해줄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대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오케이? 왜 이게 이렇게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줄 좀 쳐봐. 이게 글을 볼 때 앞뒷말이 애매할 때 이것에 대한 거에 힘을 엄청 많이 실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앞에 말에 대한 결과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라고?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항상 elude science, 과학을 교묘하게 벗어난다라는 말을 한다랍니다. 지금부터. 이게 지금 결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여지는지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대, 과학은.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항상 과학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대요. When you look into space, 너가 만약에 우주를 보면 You are looking into an ancient past. 너는 우주의 고대 과거를 보는 거랍니다. 오케이? Some of the stars are already long dead. 몇몇 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대요. 하지만 we still see them.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본다랍니다. Because of their traveling light. 뭐 때문에? 그들의 이동하는 빛 때문에요.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시간적 차이요. 그것이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이 있는데 얘가 지금 죽었대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발광을 한 그 빛이 계속해서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 시차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이라 했으니까 얘가 언젠간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빛은 이제 보이지 않겠지. 근데 얘는 이미 지금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발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죽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멀리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것도 얘기를, 가까이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let's say 나왔어. 예시야. 자,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다고 얘기해보자. We are on those stars. 우리가 이 별들 위에 있다라고요. Situated roughly 60 million light years away. 대략 600만 광년 떨어진 그 별 위에 우리가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구상이 아니라 너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If we had a really awesome telescope pointed at the Earth, we would see the dinosaurs walking around.랍니다. if가 나오고 과거 동사 썼고 would가 나오고 동사의 원형 썼다라는 건 가정법이니까 우리는 반대말로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좋은 망원경을 갖고 있다면 근데 그 망원경은 어떤 거냐면 포인트에 가리키고 있는 망원경이에요. The Earth, 지구를. 여기서 지구를 가리키고 있는 망원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근데 그게 성능이 너무나 좋대. 어썸하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룡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볼 텐데 라고 되어 있는 거. 왜 그런지 알겠죠? 공룡은 이미 죽었지만 걔네가 전달하고 있는 그 빛의 시차 때문에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망원경을 갖고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별 얘기랑 반대 입장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 오케이? The end of the universe. 그래서 우주의 끝에서는요, is probably so old, 너무 오래돼서 that if we had that telescope, 우리가 아마 그 엄청나게 좋은 어딨냐?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을 갖고 있다면 we might be able to see the beginning. 우리가 시작, 즉 태초, 우주의 시작을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도 여전히 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요.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항상 과학을 교묘하게 벗어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이 마우스는 지금 당장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우스에 0.0000001초 전에 과거 거를 보고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 눈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있대잖아. 그게 얼마가 됐든. 그러니 당장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보기에 보면 The result of the Big Bang이고요. 빅뱅의 결과. 그리고 derived from exploration all happenings of the past, mixes of light, color, and shading, signed directly encoded in our genes. 유전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Or after images of past, 과거의 after image, 모든 잔상이라는 소리예요. 답이요.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모든 잔상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꼭 봐줘야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 빈칸이 꽤 길거든. 근데 자기가 이게 어려운 말로 구성이 되어 있진 않아. 않아서 여기를 좀 분석을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생님 조금 귀찮아도 너희들한테 한번 이걸 좀 해줬으면 하는 걸 할게요. 좀 해석을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해석과 너희들이 하는 해석이 동일하게 되는지 이거 꼭 조금 이거는 꼼꼼하게 해주세요.
보자. 자, 이것도 길이적으로 딱딱딱 봐야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집중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해볼게. 자, 16세기 유럽에서요. 16세기 유럽에서는요. It became much easier to make a creative contribution. 아까 전에 우리가 contribute라는 동사가 단어에 나왔었죠. 그것의 명사형이 된 거예요. 기여하다, 공헌하다의 명사형이 돼서 기여, 공헌이 된 거지. 단어를 몰랐는데 만약에 오늘 외웠다 치면 모의고사에서 지금 두 번이나 등장을 했잖아. 그치? 이런 게 점점 너희들한테 힘으로 쌓이는 거야. 자, 얘는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이 됐고요. to 이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대요. 자, 창의적인 기여, 공헌을 하는 게,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요. 그럼 지금 여기서 빈칸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창의적인 기여야 얘들아. 기여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기여라고 했으니까 나에 대한 창의성을 투여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 투여가 되는 게 쉬워졌대. 그것도 훨씬 더 쉬워졌대. much easier라고 했으니까. 16세기 유럽에서요. 근데 그게 쉬워졌다는 게 결과야. 근데 그게 because가 나왔으니까 이게 훨씬 쉬워졌거든. 창의적인 기여가. 근데 not A 어디냐? but B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찾아야 되는 게 B야. 보여? 뭐라고? Not necessarily because. 첫 번째, more creative individuals.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 born than 그 당시에 than in previous centuries라고 했으니까 이전 세기에 16세기니까 15세기가 되겠죠. 그 당시에 많이 태어나서 16세기가 돼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16세기 유럽에는 창의적인 기여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두 번째 social support 사회적인 지지들이 사회적으로 오케이? 사회적으로 운전해보선대 모여서 7시에 뭐 촬영 만들기 가르쳐드립니다. 그림 그리기 가르쳐드립니다. 바이올린 가르쳐드립니다. 무료로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호의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케이? 뭐 때문에? B. 자, 이것 때문에 창의적인 기여가 굉장히 쉬워졌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찾아야 되는 게 이거야. 알겠지? 나레이 버피가 나왔다라고요. 저건 아이스 분명히. 그래서 A랑 B는 등위 접속사로서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because라는 접속사 저를 두 번, 세 번 넣는 거지. A가 아니라 B다. 오케이? 자, 올라올게. 자, for many centuries, 수세기 동안 유럽의 과학과 그리고 유럽의 과학적 지식이나 그냥 지식이나 어쨌든 지식들은 in general 일반적으로 was recorded 뭐가 됐다? 기록이 되었다랍니다. in Latin어로서 기록이 되었대요. 근데 그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language that no one spoke any longer.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사용을 하지 않는 라틴어로 그리고 that had to be learned in schools 학교에서만 배워줘야 되는 라틴어 그것으로만 기록이 되었대. 그치? 그럼 아무도 사용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만 배워줘야 되는 언어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유럽에서의 과학과 지식, 수많은 지식들을 사람들이 습득하기 쉽지 않았겠지? 그죠? 어느 누구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학교에서만 배워야 되는 언어야 되잖아요.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처럼. Very few individual, 아주 매우 극소수의 개개인들만 few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거의 없는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지. Probably less than 1% 콤마 삽입되어 있는 거죠. 동격이다. 아마도 1% 미만이래요. 그 사람들만 had the means to study Latin enough. 충분히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대. To read books.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In that language. 그 언어로서 라틴어죠. 그리고 therefore 그래서 말이야. To participate. 참여를 할 수 있는 in the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times. 그 당시에 지적인 담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기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겠지. 그치? 사람들이 지식 습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기여를 하겠냐 세상에. 근데 지금 우리는 창의적인 기여가 굉장히 쉬워져 있는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쓸데없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근데 more over까지 나왔잖아. 체크해.
그러면 지금 이거 머리에다가 순점이라고 적어놔야 돼 얘들아. 그러면 앞에 있는 말도 지금 필요 없는 말인데 뭐로 나왔으니까 뒤에도 필요 없는 말이 나올까? 어떤 말이 나올 거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지식 습득이 힘들었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왜?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자, 극소수의 사람들 또 나오죠. 거의 이런 사람들이 없었대. And access the books. 그 책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어떤 책들? Which were handwritten. 손으로 쓰여져 있는 책들. 그럼 몇 권이나 썼겠냐? 스컬스. 굉장히 희소성 있고 희귀한 책이었대요. 그리고 비싸죠. 다 연결이야. 손으로 썼는데 많겠어? 안 많을 거 아니야. 어때? 비싸겠지 당연히. 몇 권 안 썼을 텐데 한 권만 썼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창의적인 기여가 나올래? 나올 수가 없다. 잘 봐. The great explosion of scientific creativity.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네. 뭐라고? 폭발이 일어났대. 과학적인 창의력의 폭발이 일어났다랍니다. explosion. 창의력이 폭발했대. 유럽에서. 자, 그것은 was certainly helped. 도움을 받았답니다. 창의적인 기여가 by the sudden spread of information.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무엇의 확산? 정보의 확산. 갑작스러운 정보의 확산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대요. 오케이? 갑작스러운 정보가 확산이 돼서 그래서 창의적인 기여가 폭발했대. 그럼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말을 그대로 쓰자고 하면 뭔데? 이거지. 오케이? 정보가 갑작스럽게 확산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확산이 됐다는 건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뻥 터져버린 정보를 사람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창의적인 기여가 쉬워졌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 정보는 뭐냐면 brought about에서 무엇이 야기가 된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래된. 뭐에 의해서 초래됐냐면 누구에 의해서? 구텐버그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어. 뭘 사용했냐면 movable, 움직이는 타입 종류의 활자술, imprinting,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 활자에 대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지 않아도 인쇄가 되는 걸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희소성도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많이 뿌려질 수 있겠지, 정보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legitimation, 합법화가 되었어요. everyday language, 일상생활의 언어가.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replaced, 대체를 시켰어. 무엇을? 라틴어를. 일상생활 언어가 합법화가 되어서 그 언어가 영어겠지. 그 라틴어를 대체를 시켰어. 무엇으로써? 담화의 수단으로서. 오케이? 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라틴어로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영어를 가지고 일단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이런 지식 갖고 있냐? 나 그런 지식 갖고 있는데 공유하자. 그리고 책이 인쇄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책이 또 영어로 인쇄가 됐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다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뭐다 한마디로 정보의 갑작스러운 확산이야. 16세기에 이게 뻥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더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슬쩍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전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이 말 되게 정직하게 그대로 쓰여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냐? 여기 있네요. 자, 정보가 되었다. 더 널리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가 널리 이용 가능하게 돼서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게 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해서 창의적인 기여가 폭발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지금 11월이야? 9월이네. 9월 거에 대한 부분인데 34번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이런 장치에 대한 부분을 앞뒤로 생각을 잘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테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심어놓은 그 시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게 이거니까. 그치?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빈칸 추론은 오답률 가장 많은 오답률 중에 항상 두세 개가 들어있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추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생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 건 맞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추측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준 숙제는 목요일까지 아니고 토요일까지 해오라고 조금 양이 많아요. 토요일까지 해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